안녕하세요. 결혼해서 멀쩡히 잘 살고 있다가 신우 때문에 이혼하게 생긴 30대 여자입니다. 저랑 나이 차가 얼마 나는 것도 아닌데 그 나이 먹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신우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그런 신우도 문제지만 신우한테 제대로 말 한마디 따끔하게 못하는 시댁 식구들이 더 문제고 답이 없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남편은 그 중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결국 중요할 때 가서는 가족들을 우선시하는 게 별 다를 것도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가족들 품에 돌려주려고요. 이렇게 제 사연까지 적어보내게 된 건 이혼을 하겠다는 제 생각에 좀 더 확신을 갖고 싶어서예요.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정말 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 건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7급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연봉만 두고 보자면 재벌이가 훨씬 좋았어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건 아닌데 만나면서 보니 남편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요. 나이도 나이다 보니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넌지시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분위기를 풍겨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 동료 직원들 중에 공무원 배우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년이라고 은퇴할 나이까지 꽉꽉 채워서 일을 할 수나 있겠느냐 하면서 그런 거 생각해보면 공무원 배우자가 정년도 보장되어 있고 잘릴 일도 없고 혜택도 많고 장점이 많다면서요. 결혼 초반에는 대기업 넉넉한 연봉으로 편하게 생활하고 노후에는 공무원 배우자 덕보면서 연금도 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꼭 성별이 남녀 반대라고 해서 제가 공무원 남편을 갖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남편과의 결혼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꾸고 난 뒤부터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저희 두 사람 사이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니까 왜 사람들이 결혼은 둘이서만 좋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 조금은 이해가 갔어요. 사실 결혼 준비 시작하자마자부터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요. 남편이 당시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멀끔하게 차려입고 다니고 3주에 한 번씩 젊은 사람들 예약해서 간다는 바버샵 가서 머리도 하고 오고 그랬거든요. 한마디로 사는데 그렇게 쪼들린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자고 이야기 나오고 돈을 얼마나 모아놓았는지 서로의 재정 상황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4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와중에 고작 4천만 원 모아놓고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할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냐고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소위들 말하는 시댁의 대들보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그간 모은 돈으로 고깃집을 하나 여셨다는데 그게 2년을 버티지 못하고 폭삭 망해버렸대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어머니도 그나마 하고 계시던 소일거리 하던 거 그만두고 아버님 따라서 같이 하게 되었던 건데 그렇게 사업이 폭삭 망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그래도 2년 동안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살았는데 다시 남 밑에 들어가서 꾸준히 일하고 싶지 않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셨다 하고 시아버지도 그간 회사 생활하면서 관리직 일만 해오셨는데 남 밑에서 굽신거리며 일하기 싫다고 똑같이 고집을 부리셨다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친척분 도움으로 동네에 작게 식당 하나를 열게 되었는데 그나마 그걸로 빌린 돈 갚으면서 두 분 입에 풀칠할 만큼은 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도 노후 자금이나 마찬가지인 돈을 몽땅 날려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두 분 입장에서는 당장 당신들 벌이로 생활하는 것보다 그 돈을 저금을 해서 혹시나 생길 비상 상황을 대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었나 봐요. 그 뒤로부터 신우를 포함한 네 가족이 남편이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공무원 월급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째서 나랑 동갑인 신우까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 딱한 상황이 이해는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충분한 설명이 되는 건 아니었지요. 집안 형편 어려운 거랑 나랑 결혼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자기 돈으로 내 가족이 살아온 게 벌써 몇 년이다 하면서 더는 지긋지긋해서 대들보 노릇을 하고 살고 싶지가 않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족들을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냐고, 허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적어도 남편이 아무리 가족들이라지만 자기 미래까지 포기해가면서 도와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집안 대들보 노릇 그만두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생활이 많이 안정될 테고 돈은 돈대로 금방 모을 수 있지 않겠냐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내 인생에 없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들, 나아가선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들까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또 그냥 넘어가긴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친정 상황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처럼 제가 집안에 대들보 노릇을 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저도 언젠가부터 부모님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차이기도 했지요. 시부모님이 벌이가 아예 없어서 대들보 노릇하는 남편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결혼할 때 하더라도 저희 집에서도 뭐 하나 지원받을 생각 없었는데 똑같이 시댁에서 지원 하나 안 받고 결혼해서 그 후에 양가에 공평하게 똑같이 용돈 겸 해서 50만 원 정도씩 드리면 별 문제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하면서 아예 가족들을 등지고 살 생각으로 저한테 청혼까지 했던 남편은 오히려 결혼도 하고 생활비조로 50만 원씩 양가 부모님께 드리자는 말에 너무 고맙다며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간 모아놓은 돈 4천을 가지고 결혼 비용과 혼수를 해결했고 저는 그동안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돈에 제 앞으로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해결했어요. 다행스럽게 시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기둥을 뽑아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걱정이 많았는데 시부모님 또한 그간 남편한테만 기대서 살아온 부분에 대해서 자식인 남편한테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중 가서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일단 노후 자금부터 넉넉히 모아놓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돈으로 생활했던 거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때문에 남편이 고생했다는 건 알고 계시던 눈치시더라고요. 거기에 더불어 기둥을 뽑아가고 나서도 매달 기둥값으로 50만 원씩 보낸다고 하니 시부모님이 저를 미워할 이유 같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마음이 바뀌어서 드리기로 했던 50만 원도 그만 드리라고 하진 않을까, 제 눈치를 보시는 건가 싶을 만큼 저를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지요. 말씀드렸다시피 결혼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간 시댁 기둥 노릇을 하고 살았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신우가 왜 그 나이 먹도록 지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을 했어야 했는지 물어볼 겨를도 없었어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었다 보니 당연히 자기 앞가림은 알아서 하고 있겠구나. 신우 또한 벌이의 일부를 집에 보태고 있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그 나이 먹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으며 지 오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지 용돈까지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신우를 집들이 한다고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을 때 일이었지요. 한참 맛있는 거 먹으면서 분위기가 좋은 와중에 신우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남편한테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이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25일로부터 벌써 열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자기 용돈을 안 보내줬다고, 자기 이번 달 용돈은 왜 안 주냐면서요. 그동안 톡을 보내도 싶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겠다 싶어서 그날 물어본다고 하는 게 뻔뻔한 걸 떠나서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신우가 제 앞에서 직접 용돈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는지 엄청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더 이상 용돈은 못 주니까 너도 알바를 구하던지 직장을 구하던지 해서 필요한 돈은 직접 벌어서 쓰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말도 없이 돈을 끊어버리면 어떡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버거지를 치더라고요. 자기도 생활이 있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을 상의 한마디 없이 내리면 어떡하냐면서요. 구경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어이없는 광경이 처음엔 마냥 신기하기만 했어요. 이미 남편이 시댁에 기둥 노릇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그걸 알고 결혼을 했으니 신우한테까지 생활비를 주고 있었다는 건 몰랐던 사실이었지만 오히려 신우가 저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게 남편이 결혼 전에 나랑 약속한 걸 잘 지키고 있구나 싶었죠. 34 나이 먹고 직장도 없이 부모님 돈도 아니고 지 오빠 돈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할 따름이었죠. 남편이 신우한테 이젠 네 앞가림은 네가 스스로 해야지 않겠냐고 한마디 하는 말에 신우가 비명에 가까운 괴성을 빼액 지르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이 그저 재미있을 뿐이었지요. 시부모님도 나서서 남편 말에 힘을 실어주셨지요. 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가족들한테 신세만 질 생각이냐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한마디 보태면서요. 신우가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이나마 더 어렸더라면 그냥 언니가 동생 도와주는 기분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돈 10만 원 정도 쥐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랑 나이도 똑같은데 그런 오지랖도 부릴 필요 없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신우도 앞만 졸라봐야 뭐 바뀌는 건 없겠구나 싶었는지 몇 분 정도 혼자 땡깡만 부리다가 그러다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있기 싫다고 먼저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나가면서 제가 아주 미워 죽겠다는 표정을 하고 저를 노려보면서 나가더라고요. 그 표정이 마치 너 때문에 내 돈줄이 끊겼다 하는 원망 가득한 표정처럼 느껴졌어요. 아무튼 상황이 어이없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 별일 없겠구나 싶었고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넘어가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크나큰 오산이었어요. 신우와의 첫 단추가 어긋난 만큼 신우가 저희랑 왕래를 하면서 지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또한 억지로 신우랑 잘 지내보겠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기에 그냥 모르는 척 지냈지요. 그런데 그나마 신경이라도 썼어야 했나 싶을 만큼 큰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루는 시부모님이 어떡하냐면서 신우까지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끊는다고 통보한 그날 온갖가지 행패를 부리며 난리법석을 떨던 모습과는 다르게 신우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혼자 구석에 조용히 찌그러져 앉아서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자초지종을 듣지도 않았는데도 신우 때문에 무슨 큰일이 나도 났구나 싶은 생각이 대번에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 상황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무슨 대답을 해줘야 할지 생각도 안 날 만큼 어이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간 신우가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자기 생활비를 충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도 보증서 줄 사람도 없는 신우가 무슨 방법으로 돈을 빌렸겠나요? 인터넷 보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부터 빌려준다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게 그 뉴스로만 접했던 불법 대출이었던 건 신우도 나중 가서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그쪽에서도 신우에 대한 신용이 없으니까 소액만 빌려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신우가 50만 원을 처음 빌렸고 하루에 10,000원씩 갚아나가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해요. 신우 입장에서는 하루 10,000원이면 못 갚을 것도 없다 생각했고 일단 급한 생활비부터 마련하고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일당 주는 일 몇 번 나갔다 오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답니다. 실제로 신우는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티면서 4일 정도 일을 다녀왔다고 해요. 그렇게 한 40만 원쯤 갚았을까 그쪽에서 신우한테 따로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안 밀리고 성실하게 돈 갚는 사람은 신우가 처음이라며 신용이 생긴 만큼 추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요. 액수는 300만 원 정도고 똑같이 하루에 10,000원씩만 갚으면 된다고 했답니다. 그때쯤 신우 친구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애 만에 이야기가 나오던 때였는데 그거 같이 다녀오고 싶어서 신우가 앞뒤 생각 안 하고 추가로 돈을 또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래도 신우가 이따금씩 일용직이라도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걸 보고 불법 대출에 손을 댔다고는 상상도 못하고 오히려 인생 처음으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는 신우가 대견스럽기까지 했다네요. 아무튼 그렇게 신우는 해외여행까지 다녀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불법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신우한테 하루에 10,000원씩 받자고 돈을 빌려줬던 게 아니었다는 데 있었지요. 그쪽에서 지난달부터 신우한테 독촉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우가 매일같이 갚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따졌는데 그쪽에서 그건 우리가 돈을 빌려준 대여료지, 원금이랑 이자는 포함되지도 않은 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씩 갚아나가는, 어떻게 보면 급전이 필요했던 신우한테 몹시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던 상환 방법이 실은 이자랑 원금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매일같이 버리는 돈이었다는 거죠. 신우 딴에는 50만 원 처음 빌렸을 때 그렇게 하루에 10,000원씩 갚아서 50일이면 끝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다 갚기도 전에 300만 원을 추가로 또 빌리기까지 했으니 그렇게 신우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같이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이자가 불어나 신우가 갚아야 할 돈이 반년 사이에 2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하루에 10,000원씩 받아가지고는 안 되겠다며 신우한테 빨랑 내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우가 어떻게든 자기 선에서 해결해보려고 그 뒤로부터는 일용직도 매일 나가기 시작했지만 하루에 10만 원 조금 넘게 벌어서 그 돈을 갚아도 오히려 갚을 돈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기만 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고요. 결국 혼자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한 신우가 시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미 신우가 혼자 힘으로 500만 원을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할 돈이 2,500만 원으로 더 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도 당신들 선에서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으니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찾아오셨던 거였죠. 남편도 저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대출이 어디 있냐고, 딱 봐도 불법인데 안 갚으면 그만이라고. 보아하니 여태 갚은 돈이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데 적당히 안 갚고 버티다 보면 거기서도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한마디 했어요. 시부모님이 저희 말을 듣고 그러냐고 하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구석에서 바닥만 쳐다보고 있던 신우가 절대로 그래선 안 될 일이라며 눈물 콧물을 짜기 시작하더니 대신 그 돈 좀 갚아달라고 저희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싹싹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법이 그런데 지들이 무슨 수가 있겠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신우를 달래줬는데 신우가 지금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며 또 시부모님한테도 말 못한 이야기를 그제서야 꺼내더군요. 사실 맨 처음 50만 원을 빌릴 때 그쪽에서 신우한테 우리가 당신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냐고 그냥은 못 빌려주겠네 어쩌네 하면서 그쪽에서 지들이 신우를 믿게 만들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를 했다네요. 신우는 처음에 보증인 세우는 느낌으로 시부모님 가게랑 저희들 일터를 알려줬다나 봐요. 그런데 그쪽에서 이런 게 필요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며 신우한테 사진 몇 장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냥 셀카 몇 장이면 이렇게 말도 안 하죠. 신우의 얼굴이 찍힌 신분증 사진부터 시작해서 차마 여기에는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말도 안 되는 사진들 몇 장을 말입니다. 돈만 갚으면 바로 지워줄 사진들이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요. 신우는 반신반의하다가 그래도 돈이 필요하고 지워준다고 하니까 그 사진을 아무 의심도 없이 찍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우는 그쪽에 엄청난 약점을 잡힌 거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신우도 신우 나름대로 돈을 안 갚고 어떻게 잘 넘어갈 방법을 모색했나 본데 불법 대출은 안 갚아도 그만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쪽에서 남이 돈 빌려 쓰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며 돈 똑바로 안 갚으면 가지고 있는 신우의 사진들을 다 풀어버리겠다고 강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부모님 가게를 찾아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질 않나. 시부모님 가게 앞에 사람들 풀어서 오는 손님들마다 이 집 딸 자식이라고 사진을 뿌리겠다.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죠. 신우가 불법 사채꾼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는데 그쪽에서는 신고할 테면 한번 해보라고. 너같이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이 한둘인 줄 아느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도 안 잡힌 거 보면 대충 감이 오지 않느냐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그날이 바로 네 인생 망하는 날이 될 거다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 듣자마자 뒷목을 잡고 거의 졸도를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자기 인생 살려주는 셈 치고 한 번만 어떻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남편도 제 얼굴만 쳐다보며 난감한 기색만 보여주고 있고 시아버지도
이러는 순간에도 오늘이 지나면 오늘 하루만큼 이자가 더 붙지 않겠냐면서 그 돈은 당신들이 어떻게 해서든 갚아줄 테니 당장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해오시더군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그날 저희 결혼 생활하면서 얼마 모아놓은 돈을 털어서 그 돈을 갚아줬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뿌린 씨앗이니 신우 사진 때문에 망가질 신우 인생은 그렇다 쳐도 시부모님 가게까지 찾아와 해코지하고 몹쓸 짓을 하게 두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남편이나 제 직장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안 갚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시부모님은 평생을 두고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며 저한테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신우도 그때만큼은 자기 인생이 걸려있던 일이다 보니 저한테 앞으로는 똑바로 살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저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돈 갚아준 걸로 생색낼 생각은 없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저를 무슨 조금만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그 부탁 들어주는 호구로 받는가 봐요. 일단 그 돈은 제가 내준 게 아니라 엄연히 빌려준 돈이었어요. 신우한테 돈을 빌려줬던 그 범죄자들처럼 하루에 몇십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붙일 생각은 없었지만 그 돈은 꼭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갚아준다고 했을 때 마음 같아서는 어머님 아버님이 그 돈을 왜 갚아주시냐고 그 돈은 신우가 직접 벌어서 저한테 갚도록 해달라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았습니다. 신우가 암만 정신을 차렸다고 한들 건실하게 일해서 그 돈을 갚을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혹할지라도 시부모님한테 그 돈을 받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돈을 갚겠다고 꺼낸 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 시부모님한테 엄청 크게 실망을 했어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조로 보내드리는 돈 50만 원이 있잖아요. 그걸 5년 동안 안 받을 테니 돈은 벌써 갚은 걸로 치면 안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 안 받으면 그 돈이 3천이라고 제가 갚아준 돈 2,500에 이자 500 해서 3천이면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주는 거 아니겠냐시면서 말이죠. 그런 계산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저를 남편은 못마땅해하는 눈치였어요. 우리가 시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서 시부모님이 그 돈을 모아서 우리한테 갚는 거나 시부모님이 그 돈을 안 받고 돈 갚은 셈 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계산상으로는 남편 말이 틀린 건 없지만 애초에 그런 식으로 돈을 갚겠다고 저희들 도움을 요청해온 거라는 생각만 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 연락드렸어요. 생활비 매달 드리던 건 그대로 드리겠다고 대신 돈을 갚는 건 시부모님이 아니라 신우였으면 좋겠다고요. 애초에 신우 돈을 해준 건데 어머님 아버님이 그 돈을 대신 갚아주실 이유도 없는 거 아니냐고 단호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우도 결국 제 돈을 갚기 위해 알바던 직장이던 구하게 되지 않겠냐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한테도 시부모님한테도 신우한테도 다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한마디 했죠. 그런데 거기서 시어머니가 네가 뭔데 내 딸을 나아가선 당신을 가르치려 드냐며 저한테 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말인즉슨 신우나 저나 나이가 똑같은데 좋은 회사 좀 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더 잘나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한마디를 하고 싶으셨던 거였죠. 하지만 그러나 저러나 저는 어머님이 갚아주는 돈 받을 생각이 없다고 저렇게 했다가 신우가 또 무슨 사고라도 치면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거냐? 신우가 직장을 구하지 않는 한 앞으로 저도 신우를 도와줄 생각 없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갚는 건 신우가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어요. 신우야 돈 갚아주는 순간에만 저한테 고맙다고 했지 그 이후로 저희 집에 요구르트 한 줄 사오는 법 없이 지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취직하란다고 해서 신우 직장이 단번에 구해질 일은 없었지요. 그간 불법 대출 갚는다고 나갔던 것도 일용직이지 정규직은 아니었으니까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신분증 사진까지 찍어주며 약정까지 잡혀가며 빌린 돈은 일용직을 나가서라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애를 쓰더니 정작 저한테 갚아야 할 돈은 세워라 내워라 갚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 시켜서 신우한테 언제 갚을 건지 물어나 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신우는 그럴 때마다 직장이 잡혀야 돈을 갚던가 말던가 하지 않겠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그나마 자기 생활비는 한 달에 일용직 서너 번 나가서 벌어다 쓰는 것 같은데 그건 다행이지 않냐며 저보고 참으라고 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답답해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8개월 동안 신우한테는 1,000원 한 장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지난 어버이날 또 신우랑 한바탕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신우까지 같이 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가 한창인 가운데 신우가 넌지시 저한테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떤 회사 이름을 대면서 그 회사 아느냐고요. 저희 회사랑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이름이었는데 그건 왜 묻느냐고 신우한테 되물었죠. 그랬더니 신우가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니까 그 회사가 일도 아주 편하고 일하는 거에 비해서 월급도 엄청 많이 준다는데 그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테니 자기가 합격할 수 있게 힘 좀 써달라는 겁니다. 얼토당토하는 소리에 밥 먹다 말고 입안에 있는 걸 전부 뿜어내버릴 뻔했어요. 입안에 있는 거 겨우 삼켜내고 신우한테 그건 또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자기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다 찾아봤다고. 그 회사가 저희 회사가 주는 일감 때문에 굴러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말인즉슨 저희 회사가 원청이나 다름없으니 제가 입김 좀 넣어주면 그 회사에서 자기를 채용하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설마 진심으로 그게 그렇게 될 줄 알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따졌더니 신우가 저한테 대기업 다닌다고 기대했더니 별것도 없네 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신우 말에 한마디 보태더군요. 그래도 해보지도 않고 당장에 안 된다고 하는 건 조금 성의가 없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혹시 아냐고 그렇게 해서 신우가 그 회사에 취직만 한다면 네 돈 갚아주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니겠냐고 한마디 하는데 저게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 빈정거리는 건가 구분도 가지 않았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장 제가 아니라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니 그룹 회장님이 부탁해도 그 회사에 신우가 취직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마디 딱 잘라 말했죠. 신우가 관련 업계에서 경력이 있고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에이스일지라도 직접 스카웃 제안을 받으면 받았지.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청탁받았다가 걸리면 회사 운영에 문제가 생길 만큼 큰일인 거 모르시냐고 그런 식으로 꼼수 부리고 나한테 말도 안 되는 부탁할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이력서에 맞춤법이나 똑바로 확인하라고 한마디 해주고 말았죠. 그랬더니 그날 남편이 가족들 앞에서 뭐 말을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고. 결국에 가서는 지 가족들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한마디 해줬어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공무원 연줄로 신우 취직 자리나 어떻게 알아보라고요.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가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괜히 그랬다가 걸리면 골치 아프다며 한 발 빼는 걸 보니 어이가 다 없었습니다. 나라고 뭐 얼마나 철밥통이라서 일개 직원이 협력업체에 전화해서 인사청탁을 하고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겠냐고요. 신우 문제 때문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남편과도 다툼이 생기게 되니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신우한테 따로 빚독촉을 했던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신우가 직장을 구하기만 한다면 모든 게 원상복귀되고 지금은 제가 냉정해 보일지라도 나중에 가선 시부모님 또한 저한테 고맙다고 할 날이 찾아오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일로 결국 저는 이 집구석과는 더는 함께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 시부모님이 또 한 번 신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지난번 일로 시부모님이 신우까지 대동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기만 하면 좋은 일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날 다른 것보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까 싶어 심란하기만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 신우가 드디어 자립할 결심을 한 것 같다며 창업자금 7천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좀 융통해달라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는 말을 끝까지 들을 것도 없이 싫다고 거절을 했어요. 저희가 뭐 도깨비방망이도 아니고 금 나와라 뚝딱 한다고 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맡긴 돈 찾아가듯이 대뜸 돈을 해달란다고 해서 저희가 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무슨 사업을 할 건지 들어보지도 않고 대번에 거절을 할 수가 있냐며 서운하다는 겁니다. 창업자금이 7천만 원이라고 하니 뭐 소자본 창업 체인점 같은 거 하겠거니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목 좋은 곳 찾아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나 열 생각이라고 하네요.
무인이라고 해서 물론 일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끝까지 지가 직접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는 신우도 참 대단하다 싶었죠. 그리고 그걸 해주겠다고 아들네외 찾아와서 돈 좀 해달라는 시부모님도 참 대단하다 싶었고요. 저는 당연히 그 돈을 빌려줄 생각은 없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신우가 한마디 하더군요. 대기업 다니면서 돈 좀 번다고 유세 부리지 말라고요. 7천만 원이 뭐 얼마나 큰 돈이라고 생색을 내느냐며 한 소리 하길래 신우한테 7천만 원이 그렇게 우스우면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지 말고 직접 벌어서 모아가지고 가게 차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죠. 그리고 아직 나한테 2,500만 원 빚이 있는 거 기억 안 나냐고 그 우습다는 돈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인데 여지껏 1,000원 한 장 나한테 갚은 거 없지 않냐고도 한마디 해줬네요. 신우랑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지자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면서 신우를 뜯어말리더니 그래도 상황이 이런데 또 한 번 돈 좀 빌려줄 수 없느냐고. 이야기 들어보니 그렇게 가게 차리면 달에 100만 원은 들어온다더라고. 실은 그 돈은 고스란히 저한테 주고 신우는 신우대로 또 직장을 구하게 할 생각이랍니다. 신우가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흠칫 놀라는 꼴을 보니 가게 차리고 자기는 따로 가게 관리하면서 일까지 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가 봐요. 그리고 그 꼴을 보아하니 창업을 하겠다는 아이디어 또한 신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백방으로 알아봤구나 싶은 게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무인 점포 차려서 편하게 돈 벌어서 살 생각이었나 본데 실상은 그게 아닌 것 같으니 신우도 가게 차리는 일에 흥미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네 생색내는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그 돈 너한테 안 빌린다 한마디 하고는 시부모님 데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현관문 열고 집을 나서는 신우 뒤통수에다 대고 한마디 해줬어요. 그래도 또 불법 사채는 쓰지 말라고요. 지난번에는 상황이 그래서 도와줬지만 두 번은 없다고 그때 가선 진짜로 인생 종칠지도 모르니까 부디 조심하고 돈 빌리기 전에 생각 한번 더 해보라고 한마디 해줬죠. 신우가 잠깐 뒤를 돌아보더니 당장에라도 덤벼들 듯한 기세로 저를 쳐다봤지만 그래도 혹시나 제 도움이 필요할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지 이내 몸을 휙 돌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난리통이 끝나고 나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너는 왜 그렇게 너만 아냐고 어머니 말 못 들었냐고 신우 앞으로 가게 차려주고 직장은 따로 구하게 만들어서 네 돈부터 빨리 갚겠다고 하지 않으셨냐. 신우가 직장 구해서 한 달에 무인 점포로 버는 돈 말고 일해서 번 돈까지 같이 해서 갚게 된다면 늦어도 3년이면 그 돈 다 갚게 되지 않겠냐고 그러더니 저보고 신우가 싫어서 그냥 회방 놓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한 소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당신은 평생을 신우를 알고 지냈으면서 동생을 그렇게 모르냐고요.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가겠다고 불법 사채 끌어다 쓰는 신우가 잘도 직장 구해서 퍽이나 돈 한 푼 안 쓰고 내 돈부터 갚겠다고 한마디 했죠.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내 가족인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며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당신 나랑 결혼할 때 가족들 기둥 노릇하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연 끊고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까지 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돈까지 가족들한테 퍼주려고만 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가족들하고 연 안 끊고 지내게 만든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아니냐며 이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지 않냐고 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저 혼자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건가 말아야 하는 건가 고민하다가 결국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제가 정말 이기적인 건가요? 저는 이렇게 혼자 마음고생하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맘 편하게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남편 말처럼 이 상황을 제가 만든 거나 마찬가지니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어떤 의견이든 달게 받을 테니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편과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남의 집 기둥은 뽑아오는 게 아니라는데 기둥값이라고 50만 원씩 주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던 제 잘못이지요.
아무튼 남편한테는 생각이 정리되자마자 이혼하자고 이야기 꺼냈어요. 더 이상 내 돈으로 신우한테 뭐 해줄 생각도 없는데 당신은 그런 내가 너무하다고만 하니 가족들한테 뽑아온 기둥부터 돌려줘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대번에 힘들어하는 가족을 도와주기 싫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냉혈하는 세상에 너밖에 없을 거라면서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이게 내 동생, 내 가족이 아니라 너네 가족한테 일어난 일이면 똑같이 그럴 거냐고 역지사지로 생각 한번 해보라고 저를 가르치려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 가족이면 당신이 반대해도 당연히 도와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우를 도와줄 거면 당신이 당신 돈으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려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원망하지 말고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가족 중에는 푼돈 얼마 필요하다고 불법 대출까지 받는 그런 머저리는 없고 그 나이 처먹고 일도 안 하고 가족들이 뼈 빠지게 벌어놓은 돈으로 편하게 살려는 거머리도 없다고 기분 나쁘게 네 동생하고 내 가족들을 동일선상에 놓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말에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얼이 빠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우물거리기만 하는 남편한테 또 한마디 해줬어요. 신우가 나한테 갚을 돈은 아무리 생각해도 돌려받을 길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건 당신 돈으로 갚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 그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하냐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바로 1분 전까지 내가 자기라면 가족들을 당연히 도와줬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고 신우가 나한테 갚을 돈 또한 엄연히 빚인데 왜 그건 갚기 싫다고 그러는 거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했죠. 그리고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신우 돈 갚아준 것 중에 당신 월급으로 저축한 돈도 있으니 내가 특별히 500만 원은 깎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늘까지 당신 돈으로 저축한 돈이 또 넉넉 잡아 500만 원은 될 테고 여지껏 집에 남아있는 대출 갚을 때 들어간 돈 또한 500만 원은 될 것 같으니 총 1,500만 원 깎아서 1,000만 원만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신 돈은 다 돌려준 거나 마찬가지니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고 당신은 결혼할 때 싸들고 온 짐 그대로 싸들고 돌아가면 되는 거니 복잡할 것도 없고 편하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태도를 달리하더니 그래도 이혼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면서 일단 신우한테 돈을 해주기로 한 건 없던 일로 하고 어떻게든 신우가 돈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 없다고 했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요. 꼴을 보아하니 앞으로도 이런 일로 시댁과 부딪힐 일이 계속 있을 것 같고 당신은 그때마다 옛날 버릇 못 버리고 집안 대들보 노릇을 하려고 들 게 뻔한데 그때 가서 또 이혼이니 어쩌니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고 했죠. 그게 싫으면 그냥 이혼 소송 한번 해보자고 법원이 누구 편을 들어줄지는 안 봐도 뻔하지만 납득이 안 되면 법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순순히 물러나더군요. 나중에 가선 시부모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신우가 당신들 자식이니만큼 당신들 선에서 어떻게든 알아서 해보겠다고 당신들 얼굴 봐서 한 번만 참아달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갔어요. 그때 신우까지 찾아와서 괜히 멀쩡히 잘 사는 저희들을 파탄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진짜로 직장을 구해서 어떻게든 내 돈부터 갚을 테니 다시 생각해달라 말했다면 아마 다시 생각해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신우는 끝까지 자기 자존심이 소중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가족까지 내치면서 가족들 기둥 노릇은 졸업하겠다던 남편 말 하나만 믿고 결혼한 제 잘못이 가장 크겠지요. 그것도 모자라 가족들을 등지면서까지 결혼할 게 뭐가 있냐며 어떻게든 가족들과 잘 지내보려고 중간에서 고군분투했던 게 저였으니 남편 말 맞다나 이 이혼에 있어서 제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막상 남편은 다시 가족들 기둥 노릇을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는지 이혼하고 나서는 아예 독립해서 시가족들하고 따로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꼴을 보니 언행일치도 안 되는 인간하고 더 늦지 않게 이혼한 게 그나마 제가 잘한 일이 아닐까 싶어 그나마 그건 위안이 되는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